보다는요, 좀 부드럽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도중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제가 짧게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실 때는 좀 엉뚱하고 황당한 질문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입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질문은 핸드폰에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넷 들어있습니다. 어제는 저는 이제 오이도에서 건너서 대부도를 갔습니다. 대부도에 특강 있어가지고 거기서 펜션하고 식당 하는 분들인데, 지금도 우리 생각에 도자 들어가잖아요. 섬이지 않습니까? 오이도는 섬이고, 그러면 시골 분들이 김매다도 이 고기 잡다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래, 스타일도 전부 여기 앉아 계신 스타일입니다. 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조금 알아듣는지 못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근데 거의 뭐 평론가 수준입니다. 질문 하나씩 딱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 대한민국 어딜 가나 최첨단 무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이거 갖고 있잖아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하고 저하고만 시험, 여러분하고 시험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만 하버드대 나오는 게 너는 핸드폰 보지 말고 난 저거 보고 시험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모든 요즘은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사람들이 무장이 돼서 옛날을 몰랐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번 선거 역시 총선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선거는 보수가 이긴 겁니까? 진보가 이긴 겁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 저는요, 진보적인 분한테 나와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과 늘상 저는 만나면 대화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벌써 얼굴이 팍 일그러지고 엄청 센 얘기가 나오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전히 센 진보예요. 좌파. 아주 입에서 튀길 정도로 세게 나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럼 좌파시군요. 그러면 아니 저는 좌파 아닌데요. 중도라고, 중도로. 그러면서 나중에 갈 때는 우리나라 이게 반쪽으로 말이죠. 양쪽으로 갈라져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해요. 자기가 진보면서 좌파면서. 근데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 만나서 조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잖아요, 조국. 입에서 정말 센 얘기가 나옵니다. 좀 말도 못해요. 말도 못 꺼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지원 유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못하고 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도 완전히 센 보수, 아주 찐 우파인데, 선생님 그럼 진보의 보수예요? 그러면 자기는 중도래요, 중도라고. 자, 그럼 여기서 스스로 본인 생각에 나는 당당히 좌파다, 진보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볼게요. 없습니까? 와. 그럼 나는 보수다, 확실히. 우파다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영적다. 그럼 나는 중도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 표정이 밝아지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좌파다, 진보다, 우파다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중도는 떳떳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디 가면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말이 중도입니다. 그럼 바로 말 잘하는 사람 그래요. 회색 분자네. 회색 분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다 정치가 망했다고 하는데 극단주의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같은 회색 분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회색 분자가 조금만 좋게 얘기하면 회색이 뭡니까? 아이보리색이잖아요. 아이보리색 얼마나 좋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저는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가면 방송을
좀 한동안 좀 뜸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방송에 가면 제가 출연하면 무조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왼쪽에 앉습니다. 항상. 예. 오른쪽에 물론 파트너가 있고 주로 박근혜 탄핵 정부 때 저는 상당히 보수에 대해서 세게 비판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뭐 문고리 3인방이나 박근혜 탄핵 국면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에 대해서 세게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보통 두세 번씩 했습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방송을. 그러니까 한 달에 50번, 60번씩 했으니까요, 방송을. 네. 아주 확실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변했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왼쪽에 앉아서 자꾸 왼쪽을 비판을 했죠. 왼쪽에 민주당의 문제점 뭐고, 조국의 문제 뭐고, 이 부분을 세게. 방송 끝나면 항상 작가들이 내려와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앉으셨으면 왼쪽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몇 번 경고를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아주 좀 답변이 하기가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소신껏 가자 라고 해서 왼쪽에 앉아서 왼쪽을 막 솔직히 말해서 민동권 문화에 대해서는 죄송한 점은 제가 상당히 좀 비판적입니다. 세게 비판했죠. 그래서 그 경고를 가장 많이 맞은 데가 제가 TV조선에서 세상에 제가 너무 좌파적인 얘기만 한다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송을 가면 왼쪽에 앉을 겁니까 오른쪽에 앉을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가운데 앉겠습니다. 보수 아니고 진보하고 가운데 중도입니다. 그랬더니 중도에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는 진행자가 앉기 때문에 당신 자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방송 오랜 동안 못했죠. 그러다 제가 설득을 해서 YTN에서 그러지 말고 1대1로 앵커 단둘이 하자. 단둘이 내 중도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반응 좋으면 하자 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YTN 처음에 시작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2달 하다 1년 반을 해왔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제가 YTN에 최다 출연했죠. 매주 단독으로 앵커하고 단둘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 이제 대선이 시작되는 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도로 민감한 거예요. 정도. 그리고 저는 방송 수위는 높아지고 그리고 시청률이 높아질수록 민감한 양극단주의자들의 항의 전화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된다. 당신은 반대편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반대 앵커 좀 하다가 그게 너무 불편해서 좀 쉬운 게 벌써 한 1년쯤 가다 최근 들어서 다시 제가 이제 그 PD를 설득을 해서 중도로 KBS에서 이제 라디오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하고 단둘이 하는 거, 중도끼리 나와서 하는 거. 그러니까 중도 프로그램만 몇 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양극단의 정치가 치열하게 지금 엇갈렸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신문도 방송도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갈라져서 큰일 났다. 이러다 나라 난리 난다. 라고 하면서도 항상 자리는 왼쪽 오른쪽만 안 친단 말입니다. 좌우파 대결을 계속 부추기고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좌파 아니면 우파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총선엔 누가 이겼느냐? 보수가 이겼습니까? 진보가 이겼습니까? 좌파가 이겼습니까? 우파가 이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몇 가지. 지금 이번 선거는 겉으로 드러난 선거는 좌파와 진보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진짜로. 저도 제 삼촌하고 얘기해 보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옛날 전두환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하기가 싫어요. 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조카 40대인데 조국 얘기 꺼내자마자 못시잖아 삼촌. 근데 어쨌든 대화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얼마나 양극단적으로 진보 아닌 보수가 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나오는지. 이 현상은 지방선거 지나면 다음 대선 때 최고로 절정을 찍을 겁니다. 저는 이번 정점을 찍었는데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의 대결.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수와 진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치열하게 싸워도 당신들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도장 확 찍어서 승부수를 판가름하는 것은 중도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신문 요번에 선거 4월 10일 날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전에 2주 전에 뭐라고 했나? 한동훈이 뭐라고 했나? 이재명이 뭐라고 했나? 전국의 박빙인 지역이 50군데 내지 70군데 된다고 그랬어요. 한동훈은 55군데, 55군데가 박빙이라고 그랬어요. 5% 이내로. 그 모든 언론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 하기 보름 전까지 전국이 다 박빙이라는 거예요. 다. 1%는 2%, 3% 다. 어느 한쪽이 유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선거는 투표를 열어보니까, 개표를 해보니까, 결론은 국민의힘이 완패해. 민주당이 완승. 175석을 얻었고, 국민은 108석. 그렇죠? 그리고 범야권을 다 합하면 192석. 그럼 108석. 그러니까 80석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권이. 완승이죠, 완승. 근데 득표율이 차이 나대. 득표율은 지역구 득표율 차이가 5%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5.4%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마지막 박빙 지역이 슬쩍슬쩍 뒤집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만 5% 이내로 1000표 안팎으로 박빙 지역이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육선 돼가지고 엄청나게 목 힘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추미애 대표, 그쵸? 추미애가 이겼잖아요. 센 좌파인데 몇 표 차이로 이겼는지 아세요? 1.1% 차이로 이겼습니다. 1.1%로. 7개 동에서 완패하고 1개 동에서 몰표나고 사전투표에서 몰표나 됐어요. 거의 일일이 주고서는 안 해봤지만 상당수 전국 방방곡곡, 특히 낙동강 몇 대 같은 경우는 다 박빙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박빙. 몇천 표, 1000표 안 폈고 몇백 표 차로 다 뒤집어졌어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러한 현상, 박빙 현상이 곧 중도가 세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워봐야 팽팽하니까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죽기 살기로 싸우죠. 보수와 진보가 총 들고 싸웠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여론조사하면 지역마다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그리고 저 유명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그 다음에 금년 연초에 있던 대만의 총선들 전부 다 언론 보도로 보면 초박빙, 마지막 개표 전까지 초박빙, 총선이든 대선이든 세계 어느 나라가 초박빙 구도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양극단 시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가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는 양극단 시대의 특징이, 자꾸 흥분해서 흥분이 나오려고 하니까 답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가 좌파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는 시대가 왔다고, 지구촌에. 그럼 이게 어떤 사이클이 있나? 양극단 시대의 사이클은 첫째,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려면 어떤 분노를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야 똘똘 뭉치죠. 그쵸? 그래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분노 정치를 세게 하는 거예요. 보수도 분노하고 진보도 분노하고 양쪽이 분노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그쵸? 보수와 진보는.
보수는 보수겠지 뭐 그걸 뭐라고 하죠? 팬덤 정치가 된 거죠 이제. 양쪽이 팽팽하게 뭉치면 어때요? 팽팽해요. 누가 이길지 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박빙 현상이 되는 거니. 마지막에 판은 누가 판가름하냐? 조용히 있는 소리 없이 있는 중도층 마지막에 가서 꾹 누르면 그게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 중도를 저는 중도의 시대가 왔다고 보는 거고 중도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중도층이 누구냐? 죄송한데 어리버리한 분들이죠. 뭘 모르는 날 정치 돌아간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북한에서 포 한 번 쏘거나 칼기 떨어지면 아이 큰일 났다 안 보태고 일 가고 우르르 몰려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떠다니는 뜰 부자에 움직이는 동자들 부동층이죠. 그쵸?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속고 속았어 정권에게. 응. 어쩔 때는 좌파가 나은 게 아니면 우파가 나은 게 해봤는데 속았어. 속아서 결국은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였어.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왜? 수없이 이걸 공부를 했거든. 유튜브도 보고 또 여러분 집집마다 가족교사가 있잖아요. 종편이라고. 그쵸? 종편의 패널들이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강의 교육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뭘 모르는 어리버리한 중도층들이 부동층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훈련된 부동층이 된 거야. 좌파 우파보다 더 똑똑해. 너희들은 이념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끔찍도 하지 않아. 누가 내 마지막에 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여기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이 무서운 중도층이야. 이 중도층 구체적으로 누구냐? 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일단 20대 30대 젊은 층이다. 얘들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서 집 산다는 건 자기가 벌어 사는 건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입니다. 10억. 정확히 하면 9억 얼마인데 통틀어서 평균이 걔들은 벌어서 미래가 없어요. 젊은 층은. 그래서 오로지 자기들이 25만 원 더 주거나 10만 원 더 주면 그 사람 그 정당을 찍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해요. 20대 30대. 그 다음에 자영업자. 네? 식당을 하거나 자기 혼자 사는 직원 3명에서 5명도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여성. 요 세 계층이 중도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념, 이데올로기, 잘나고 똑똑한 거 필요 없어. 내 먹고 사는 거. 내 관심사는 오직 중도층의 관심사는 BMW밖에 없어. BMW 사는 것. B는 B, my business, 내 일. 내 일 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 누구지? 내 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당 누구지? B는 비즈니스. M은 뭡니까? my money, 돈. 누가 돈 줄 건데? 누가 돈 되게 해줄 건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돈이더라고 다. BMW는 웰빙, 행복, 건강. 근데 사실은 그게 집이에요. 그게 집. 그래서 일, 돈, 집. 일, 돈, 집. 이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 표심을 던진다. 근데 요번에는 근데 그 비율이 몇이나 되냐 저는 그것도 334로 보는 거예요. 저는 크게 30%가 좌파 30%가 우파 나머지 40%가 중도라고 보는 겁니다. 334라고 다수죠. 다만 투표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요번 대선 때는 왜 졌나.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요. 제 결론은 요번 총선 역시 치열하게 좌파 우파가 싸워서 결국 마지막까지 3대3으로 갔다. 팽팽하게.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박빙이었지만 중도 입장에서는 계속 지켜봤다. 중도가. 중도는 뭘 기다렸냐. 우리가 좋아하는 BMW 이걸 누가 줄까? 이재명이나 조국은 관심도 없어요. 한동훈도 관심 없고 정부 여당이 우리에게 뭐를 줄 것인지 이거를 기다렸어.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2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게
우리 먹고 살기 죽겠는데 제발 좀 달라고. 이재명이나 대장경투나 무슨 조국의 무슨 법법 이런 관심 없습니다. 중도층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갈래로 일부는 이도저도 싫으니까 조국 한번 찍어볼까? 상당수는 기권 중도가 안 주고 나머지 일부는 조금 더 민주당 쪽에 더 가서 박빙으로 쫙 이겼다고 보는 거죠. 결국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도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심판한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청 불만 여러 번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 내게 난리 났을 때도 지지율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안 떨어졌어요. 30대 중반에서 항상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지지율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도층은 정치적으로 난리가 나도 끄덕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우리 먹고 사는 게 너무 절박하니까 그것만 잘해준다면 얼마든지 미워도 표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끝내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가 조금 더 많이 민주당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주고 싶었대. 우리 절박하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방법이 없대. 할 수 없이 세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표를 저쪽을 좀 더 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워도 결국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중도가 판가름 낸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가 중도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중도가 영어로 무엇이냐 하십니까 여러분? 중도 센터입니다. 센터. 좌파를 뭐라고 그러죠? 좌파를 레프트거든요. 레프트. 블루 뭐 레드가 아닙니다. 우파는 뭐라 해요? 라이트라고 그래요. 센터가 중도입니다. 중도의 중심이에요. 중도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좋으면 왼쪽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좋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게 중도입니다. 근데 좌파는 죽어나 살아 왼쪽으로만 무조건 가는 거고 우파는 무조건 죽어나 살아 우파는 오른쪽으로만 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방송 평론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요즘처럼 제가 가장 종편을 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봐도 나오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겠거든요. 아, 딱 패널 보면 네가 무슨 얘기 하겠다. 그 패널들도 요즘에는 그 당의 대변인이 나오거나 그렇잖아요. 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당의 완전히 스피커지. 뭔가 새로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보는 사람은 왜 보느냐? 좌파나 우파나 보수나 진보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분노를 그대로 대변해 주니까 속 시원하니까 그거 통쾌해서 그거 보는 거죠. 그 일시적으로 우리는 통쾌하지만 끝나고 나면 더 허탈하고 그 다음에 그 방송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가 중도다, 중심이다, 센트럴리스트다, 중도주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지역의 언론에 관련되신 분의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 이걸 보지 마시고 저 인간이 우리 지역 혹은 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BMW를 충족시킬 수 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BMW를 한마디로 하면 민생이라고 하는 민생제일주의. 민생을 잘 챙겨줄 수 있냐. 이걸 모든 걸 기준으로 보시라고. 사람 평가할 때. 대통령 앞으로 차기 대권주자 평가할 때. 한동훈은 이재명은 누구는 우리 먹고 살 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저 인간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중도 민생제일주의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 중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잘 안 나타내려고 해요. 되게 좀 점잖합니다. 젠틀합니다. 거세지를 않아. 보수나 진보는 세잖아요. 말도 세고 행동도 세고 다 가고 통장에 돈도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도는 점잖아요. 젠틀해요. 그러니까 똘똘 잘 뭉치지를 않아.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인내심이 있고 그냥 좋은 분들이야 중도가.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중도는. 너희들 우리가 조금 하면 따라와. 너희들 결국은 우리 안 지고 배겨. 이런 식의 오만한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중도의 파워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중도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무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핸드폰보다. 그래서 저는 외롭지만 제 유튜브도 이제 중도로 최근에 중도 혁명 그래가지고 중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때도 3월 8일 날 그때도 국회에서 다 선거 날리는데 중도 혁명 그래가지고 세미나에서 다들 지금 진보와 보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무슨 난데없이 뭐 중도 혁명을 얘기하느냐. 다 송영길이가 당 대표가 됐을 때도 0.2% 차이로 0.2% 차이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승복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심리도 이해할 법도 해. 3번 경선했는데 몇 표 차로 졌는지 아세요? 0.59% 차이로 졌어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정말 화날 법도 하고 잠도 안 할 법도 하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래 0.73%로 졌으니까 0.7% 차이로 그러니까 억울할 만도 하지. 근데 억울하지 마시라고. 세계는 다 박빙으로 졌어요. 0.001%로 진 것도 진 거야. 그거는 중도가 더 많이 간 거기 때문에 깨끗이 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도고 중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진의 중도 유튜브도 봐주시고 혹시 중도 뭐 있으면 가서 얘기도 하시고 어디 가면은 치열하게 보수와 진보가 편애들이 싸우면은 과감하게 나는 중도다라고 먹고 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도주의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마다 특히 지역에 언론하고 계신 언론에 관련되신 분들 자꾸 민생, 중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은 일단 위험해요. 여러분 사업한 사람 알겠지만 이념이 치우친 사람요 돈 잘 안 써요. 말로만 하지. 실제로 돈 쓰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영업자들이고 주부고 그렇잖아요. 다 중도가 다 실제로 일은 다 합니다. 부전일 모든 일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쪽으로 당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중도의 운동을 널리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대선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제 목표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중도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한 번도 대통령이 틀리지 않았다고. 제가 만난 대통령이 벌써 7명인데요. 전두환 시작해서 벌써 많은 대통령들 만들기 대통령 일단 되면 그 다음에 전화가 안 되니까 개인들이 취임식 전날까지는 전화가 되는데 취임식 딱 되면 왜? 경호가 붙거든. 경호가 의전은 제낄 수 있는데 경호 차단하면 전화가 안 돼요.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리고 경호가 붙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이 아니라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왕이. 화장실 마음대로 못 가요. 윤석열. 나 화장실 가래. 그럼 경호원 이 안에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서 총차례도 2명 따라와서 따라가야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거 한 달만 해보세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경호가 달라붙어도 변치 않는 그런 진정한 어떤 중도 대통령을 만드는데 저도 앞장서고 여러분도 앞장서서 중도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